API라는 개념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시거나 어떤 개발을 하실 때 API를 쓰면은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내 웹사이트에 넣을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브 코딩을 위한 초보 개발 지식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바이브 코딩이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나 기획자 아니면 아예 BIT 업계에 계신 분들도 바이브 코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바이브 코딩 왕초보 개발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순서니까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단은 목차고요. 목차는 넘어갈게요. 자, 서버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걸 오프라인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서버라는 게 어떤 두뇌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서버는 서버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서버라는 걸 아셔야지만, 이 개념을 아셔야지만 바이브 코딩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라는 거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서버죠. 그런데 좀 멀리 있는 컴퓨터를 대부분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정수기 버튼을 누르면 왜 물이 나올까요?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대답하신 분들이 그냥 누르면 물이 나온다, 정수기 안에 있는 뭔가가 작동해서 물이 나온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린 정수기 내부를 몰라도 되죠. 그냥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수기는 이제 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를 누르는 순간 정수기 안에 있는 뭔가가 필터나 그 안에 있는 동작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기는 버튼 판단 기억이 전부 한 공간, 이 기계 안에 다 있겠죠. 그러면 ATM에서 출금하면 어떻게 돈이 나올까요? 우리는 역시나 ATM 내부를 몰라도 되죠. 그냥 누르면 돈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같은 공간 안에 ATM이 있는 거죠. 그래서 ATM 기계는 버튼 판단 기억이 전부 한 공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ATM은 버튼 판단 기억이 한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도 사진을 많이 찍으면 용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 못 찍죠. 스마트폰과 똑같은 것처럼 ATM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TM 한 기계 안에 전 국민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잔액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있으면은 ATM이 건물만한 엄청난 크기의 ATM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보안, 동기화, 업데이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서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ATM 화면이 있죠. 화면에서 5만원을 출금할게 라고 하면은 ATM 서버로 이제 5만원 출금할게 라는 요청이 갑니다. ATM 서버에서 이제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를 합니다. 이 5만원 출금하려는 사람이 잔액이 얼마냐 했더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00만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5만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출금을 승인하겠고, 5만원이 이상이 아니라면은 에러 화면이 나오겠죠. 잔액 부족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ATM 한 화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억들이, 판단과 기억은 이제 ATM 서버, 은행 서버죠. ATM이랑 DB가 같이 있는 거가 은행에 있겠죠. 어떤 서버실에 있겠죠. 그 서버에서 기억과 판단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디자이너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는 이제 웹이란 것도 정수기 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누르면은 이 웹이라는 화면 자체에서 모든 거를 계산하고 그냥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계산이란 것도 몰랐죠. 그냥 로그인 버튼이 있고 누르면은 로그인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그거 버튼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 하니까 개발자가 다 만들어 주던데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웹 화면 안에서 그냥 다 계산하고 다 기억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정수기라는 거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하나의 기계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안에서 동작을 하고 결과물을 주죠.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직관적인 내용인데, 이제 웹 화면이라는 거가 계산하고 기억하는 거를 다른 서버에서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웹 화면에서 모든 걸 하려면은 그 집에 있는 컴퓨터가 빌딩만한 컴퓨터, 엄청난 슈퍼컴퓨터여야지만 이 웹 화면에서 다 기억하고 계산하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에는 서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화면이란 게 있으면은 웹 서버가 필요하고 웹 DB라는 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웹 화면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뭔가 어떤 기억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하는 거를 웹 화면에서만 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좀 복잡한 웹들은 웹 화면이 필요하고 서버, 웹 DB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내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웹도 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쓰는, 집에서 혼자 쓰는 웹이 그렇죠. 집에 있는 제 컴퓨터 안에 웹 화면, 웹 서버, 웹 DB가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판단과 많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죠. 내 컴퓨터라는 한정적인 용량과 어떤 판단, CPU, GPU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웹은 개발용, 그러니까 좀 임시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정수기 화면이 있고 ATM 화면이 있고 웹 화면이 있죠. 세 개의 화면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정수기 ATM은 어떤 고정된 화면이죠. 이게 뭘 누른다고 이게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웹 화면은 뭐 쿠팡도 보여줄 수 있고 네이버, 유튜브 여러 가지 어떤 웹사이트들을 다 보여주죠. 어떤 주소를 치는 거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그 화면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웹 화면이라는 거는 브라우저, 크롬, 사파리, 웨일 뭐 이런 게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나 핸드폰, 태블릿, 키오스크, 로봇 뭐 이런 디스플레이에서도 웹이 다 나오죠. 그 안에 있는 그런 거 안에도 이제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뭔가 본다는 거는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서버 API가 도대체 뭐냐 좀 이해를 잘 되게 설명해 달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예를 들면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웹 화면이 있죠. 웹에 네이버라고 치면은 네이버 화면 보여줘 라는 요청이에요. 네이버 화면 보여줘 라는 거가 이제 네이버닷컴을 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서버들에서 네이버닷컴이라는 주소에 맞는 화면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웹 서버에서, 이건 프론트엔드 서버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네가 네이버 화면을 찾는구나 하면서 네이버 화면을 줍니다. 이 화면은 좀 이따 뒤에도 나오는데 어떤 HTML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이 컴퓨터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그 HTML을 우리가 요청한 그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브라우저 화면에 네이버 웹 화면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네이버 웹 화면으로 바뀌고 이제 네이버 웹 서버랑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 서버에는 백엔드 서버, DB 서버라는 게 있는데 백엔드 서버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고 DB 서버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뒤에 예제도 나오니까 또 넘어갈게요. 일단은 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안 돼요. 내가 와이파이가 안 돼. 그러면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화면이 나오고,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네이버를 쳤어요. 그럼 화면이 나오죠. 화면을 불러온 거예요. 이게 아까 프론트엔드 서버라는 거에서 네이버 화면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화면이 나오죠. 네이버 웹 화면이 나온 거고, 이제 이 네이버 웹 화면에서 뉴스라는 걸 눌렀어요. 뉴스라는 걸 누르면은 이제 네이버 뉴스 백엔드 서버라는 거에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뉴스 API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죠. 이제 뉴스 API가 동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뉴스 API가 백엔드 서버가 뭔가 동작을 안 한다. 서버실이 불탔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뉴스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에러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화면이고 이제 뭔가를 누르고 뭔가 사용자가 검색을 하거나 누르거나 뭔가를 하는 순간 백엔드랑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백엔드 서버가 없거나 에러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에러 화면이 뜨겠죠. 그리고 뭔가 서버 에러가 났다 그러면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 뭐 이런 화면을 대신 보여주겠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은 일단 프론트 화면을 뿌려줄 수 있고, 백엔드가 정상 동작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인터넷이 되고 프론트엔드 화면이 보이더라도 백엔드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데이터들은 보여줄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 웹 화면이 있고 네이버 웹 서버가 있죠. 이제 웹 화면이라는 거가 프론트 개발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이고, 네, 서버라는 게 백엔드 개발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나누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화면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어떤 판단, 기억을 하는 걸 개발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는데 사용자 눈에 보이는 화면을 개발하죠.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네. 서버라는 거는 이제 백엔드 개발이죠. 이제 파이썬, 자바, 노드.js, C, PHP 뭐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서버, 로직을 개발하는 거가 이제 백엔드 개발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클라이언트 개발이라고 하고, 백엔드 개발을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은 서버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웹화면과 서버를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을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화면과 서버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통신을 하게 하는 거를 API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 안에 있는 웹 소프트웨어와 서버에 있는 백엔드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하는 거를 API라고 한다.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를 통신하는 방법이 이제 API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API라는 개념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시거나 어떤 개발을 하실 때 API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API라는 거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약자만 알았고 저거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API라는 게 있고, API라는 거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쩌고저쩌고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PI가 이제 호출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화면에서 어떤 호출을 하면은 서버에서 응답을 주죠. 아까 뉴스라는 어떤 걸 누르면 뉴스 데이터를 줘 라고 호출을 하는 거고, 이제 서버가 뉴스 데이터를 응답합니다. 그러면 뉴스 데이터가 화면에 나오겠죠. 어쨌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API라고 한다. 그러면 API가 좀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네이버를 예를 들면은 수많은 API가 있을 겁니다. API가 소프트웨어끼리 통신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언론사 API, 날씨 API, 뭐 지도 API, 웹툰 API, 검색 API, 쇼핑 API, 뭐 이런 수많은 API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API를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호출해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 API, 통계 API 이런 것들은 백엔드 서버가 또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PI라는 거가 소프트웨어끼리 이렇게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웹 소프트웨어가 어떤 API를 호출할 수도 있고, 백엔드 소프트웨어가 또 다른 API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웹 서비스는 백엔드에서 API를 호출합니다. 이제 네이버 웹 화면에서는 네이버 API만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뉴스 API를 따로 호출하지 않고 네이버 API한테 뉴스 좀 보내줘 라고 하면은 네이버 API가 뉴스 API에 호출을 해서 뉴스 API가 네이버 API한테 네이버 서버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고 네이버 서버가 이제 네이버 웹으로 어떤 응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백엔드에서 수많은 API를 호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API가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백엔드에서 호출을 한다. 이거는 좀 보안상 이제 서버에서 하는 게 좋겠죠. 서버에서 수많은 API를 호출해서 그걸 엮어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딱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예를 들어볼게요. 노란색 두 개가 이제 네이버 자체의 서버고 저거와 통신하는 거가 네이버 회사 자체의 API겠죠. 그래서 네이버 회사 자체의 API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부 서비스에 오픈 API가 두 개 있을 수 있고, 이제 언론사 프라이빗 API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API라는 거가 오픈된 거가 있고 프라이빗하게 공개하지 않은 API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서비스를 오픈한 API는 누구나 어떤 사람들도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호출할 수 있겠죠. 어떤 정부에서 뭐 날씨 정보를 가져온다던가 정부에서 발표한 뭔가 데이터를 갖고 온다던가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언론사들은 예를 들어 네이버한테만 협약을 해가지고 네이버한테만 어떤 데이터를 공급한다. 그러면 프라이빗 API를 네이버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네이버한테만 이렇게 데이터를 주겠죠. 그래서 오픈 API랑 프라이빗 API라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 API, 네이버 지도 API를 네이버는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예요. 그거는 이제 홈쇼핑몰 어떤 사이트에도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이제 네이버가 지도 API라는 거를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수많은 쇼핑몰에서 자기 회사 주소를 이제 요청을 하면은 네이버 지도 API가 어떤 지도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네이버 지도 API를 공개를 안 해놨다면 이제 지도라는 기능을 넣으려면은 수많은 홈페이지나 수많은 회사들이 자신만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서버를 또 만들어야겠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픈 API랑 이제 프라이빗 API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 비공개 API가 있을 수도 있고 쿠팡의 비공개 API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 API, 네이버 서버에서 호출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호출을 해도 응답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API는 호출할 수 없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구글 API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호출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주소를 모르니까. 아까 네이버.com이라는 주소를 입력하면은 전 세계에서 네이버.com이라는 주소를 찾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글 API라는 거는 주소가 공개도 안 돼 있으면은 어디로 호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소를 알더라도 그게 비공개거나 프라이빗 API면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픈 API를 사용해야지만 응답을 받고 그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려는 사이트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내 웹사이트라는 거가 있을 수 있고 내 웹사이트에 대한 내 서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 웹사이트에서 내 서버로 이렇게 통신하는 거가 내 서버 API겠죠. 내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내 웹사이트로 보내줄 텐데, 이제 내 서버에서 수많은 API들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미드저니 API를 사용하면 되고, 어떤 구글 검색을 사용할 거야 구글 API, 메시 API, 뭔가 3D 생성형 API죠. 아니면 수노 API, 어떤 음악을 생성해주는 API죠. 이제 GPT, 클로드, 제미나이, 미드저니 뭐 이런 회사들이 이 API들을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드는 서버에서 저 API로 호출들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음악을 만들고 검색을 하고 3D를 생성하고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죠. 이제 대화를 뭔가 챗GPT처럼 대화를 하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GPT API, 그러니까 오픈 API라는 명칭인데 그 호출하면은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형 AI, 공개 API가 모두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려는 서비스에 대한 API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공개해 놓은 API가 뭐가 있고, 아, 나는 이 API를 써야겠구나. 이 API를 쓰면은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내 웹사이트에 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